맞습니다. 책 표지 넘기면요. 코팅된 데 있죠? 코팅된 데 4장 좀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넘기시면 이 책에 차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거든요. 자, 이 과목은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공적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 다른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이제 이 부동산 공적 규제 법률 총 6가지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 챕터 1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자, 이 단일화 법률에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책을 안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요.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 있습니까? 자, 이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요. 책을 하나 넘기시면 좌측에 3번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습니까? 자, 여기서 시험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거기 주택법 있습니까? 자, 거기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5번에 건축법 있습니까? 자, 여기서도 7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6번에 농지법 있습니까? 자, 여기서 2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요, 총 6가지 법률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법률이 이 부동산 공법에서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국토라는 말은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줄여서 국토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는 말은 곧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이용하거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토에 대한 난개발의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전에는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후에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법률, 취지로 이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총 1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이 법률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토의 계획 파트하고 국토의 이용 개발 파트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8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국토의 이용 개발 파트 있습니까? 자, 여기서 3 내지는 4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전국의 토지를 먼저 이용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나온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책을 뒤로 좀 넘기시면, 바로 뒤에 넘기시면 파트 1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고, 책을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바로 24페이지 바로 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챕터 2에 광역도시 계획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책에도 4페이지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 파트는요. 사 페이지 있습니까? 광역도시 계획. 4페이지 보면 광역도시 계획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 계획이라 하는 것은요, 이걸 왜 수립하냐면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25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가시면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단어 나와 있습니까? 25페이지에. 자, 그럼 이러한 필요성에서
상호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공간구조나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나있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요, 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왜 지정하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적 아니면 인접해 있는 적, 서로 인접해 있다는 거군요.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접해 있는 한 도시예요, 아니면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시나 이 군 관할구역에 자,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간구조와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목적은 이건데,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요, 그 법적 성격이 뭐냐면 밑에 법적 성격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자, 일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에서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규제나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규제를 받거나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규제나 행위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이 계획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소송에 되지 아니한다 나있습니까?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부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이 들어맞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 기본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기본계획을 빨리 취소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항상 위에 있는 계획을 우선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요. 이걸 다른 말로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라고 부릅니다. 밑에 3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자, 그러면 제2제를 가시면,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요, 수립권자들은요,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 속에는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 속에는 자,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나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이거나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나 규모, 자, 설치에 관한 사항이거나 자,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6페이지 넘어가시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지정한 국장 또는 도지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나 특자도, 시, 군, 관할구역에 자,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 둘 이상의 시, 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만일에 지정하려는 광역계획권이 지정권자를 보시면요, 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찍어주세요. 2번 박스 2번 밑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정하고, 자,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란 거죠. 자,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찍어주세요.
에는 강력객관을 누가 지정하고요? 도지사 동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강력객관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강력객관이 지정하자는 적이 자, 둘 이상의 시나 도에 만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요, 이때 강력객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객관을 지정합니다. 자, 만일에 이번에는 강력객관이 지정하려고 하는 적이 같은 도의 카날구역에 속해 있어요? 도에 속해 있을 때는 이때는 도지사가 강력객관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력객관을 지정하려는 적이요, 지금 A 강력시하고 B 도지역에 이 지역 전체를 강력객관으로 만약에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강력객관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A 강력시장, B 도지사 아니면 국장, 누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나 도에 걸쳤을 때는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강력객관이요, 지금 B 도 안에 있는 시지역과 D 군지역이 있습니까? 도에 속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지역만을 강력객관을 지정하고 싶다고요. 강력객관 지정할 때 밑에는 시장, D 군수, B 도지사 중에서 누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요? 그래서 강력객관이 지정한 지정권자는요, 강력객관이 만일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행정구의 시도나 거쳤을 때는 국장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력객관 지정할 수 있는 장관은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장관들은 강력객관 지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거기 요청 나와 있을 거예요. 지정 절차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이란 말은 장관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요, 본인들이 직접 강력객관 지정할 수 없다 보니까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강력객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자, 다만 만일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국장이 강력객관 지정하면요, 이때는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만일에 강력객관 지정하면요, 지정하는 절차는요, 자, 관계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요, 이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근데 국장이 만일에 지정할 때는요, 이때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1번에 그렇게 밑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2번, 보색 2번. 자, 만일에 국장이 강력객관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관계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이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만일에 강력객관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어서 도지사가 강력객관을 지정하려면요, 자, 이때 지정하는 절차는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이거 심의 거칠 때는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만일에 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공법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 자, 국장이나 도지사는요, 강력객관 지정하거나 변경되면 관계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자기들이 지정한 사실을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객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강력도시계획은요,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면, 자,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양갈로 1번하고 양갈로 2번 했습니까? 수립권자 밑에. 자, 그러면 양갈로 1하고 양갈로 2는 뭐냐면요, 이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양갈로 3번 보시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의 공동수립 있죠? 자, 이건요, 자, 밑에 박스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이 공동수립할 때는요, 이때는 이들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재량이라는 말은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의무란 말은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할 때요. 자, 그럼 먼저 양갈로 1번 가시면 지금 강력계획건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강력계획건이 지금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 강력계획건 지정은 누가 있습니까? 같은 도에 도지사가 지정했죠? 도지사가 이렇게 강력계획건 지정해주면요, 자, 여기서 계획수립 있죠? 계획수립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때는 도에 속해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자 계획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첫 번째 보시면 자 강력계획건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이때 계획수립은 누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양갈로 이번에 강력계획건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있습니까? 자 이 경우 강력계획건 지정은 누가 했어요? 국장이 지정했거든요. 그럼 이때 국장이 강력계획건 이렇게 지정해주면요, 자 여기서 계획수립 있죠? 계획수립하는 것은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자 밑에 박스 첫 번째 있습니까? 자 강력계획건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 걸쳐 있을 때 이때 계획수립은 관할, 시장,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때는 도지사에게요, 자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그럼 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래 사람이 밑 위에 있는 사람한테 결제서류에 도장 받는 것을 승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만일에 시도지사가 만일에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래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자 만일에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 시장, 군수는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자 만일에 3년이 지나도록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3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양갈로 1번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요, 자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는 표현 나 있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강력계획건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관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양갈로 이번에 두 번째 박스 가시면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까? 자, 거기도 오른쪽에 가시면 1번에요. 광역계획건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관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갈로 1번하고 양갈로 2번에 있는 박스 있죠? 이 박스에는요, 수립할 수도 있다 아니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양갈로 3번 가시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의 공동 수립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원래 강력계획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시도지사가 자 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본인들이 좀 수립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요청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강력계획건이 같은 도에 관할구에 속했을 때요, 자 계획 수립은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나 군수가 자 공동으로 수립을 하다가 본인들이 좀 수립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자 요청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이때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재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두 개 보시면 자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자 시도지사는요, 국장은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자 만일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해놔요.
본인과 공동으로 관리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이때는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이라는 것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국장에게 승인 안 받습니다. 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과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국장한테 따로 승인 안 받을까요? 도지사가 본인이 승인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한테 따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28페이지에. 그래서 2번 가시면 승인권자 나와 있습니까? 자,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관리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될 때는 국장에게 승인. 그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으로 관리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다만 아래의 경우에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도시계획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에 첫 번째 가시면, 자, 같은 도에서, 자,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관리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때는 국장한테 따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요, 자, 원래는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되냐면, 불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자,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이들이, 자, 이 계획을요, 공동으로 수립을 하다가 그 내용에 의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내용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도지사에게요, 우리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좀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조정을 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요? 밑에 보시면 조정 신청 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양갈 1번 가시면, 자, 강력계획건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냐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만일에 강력계획건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조정 신청할 때는요, 자, 시도지사나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내용에서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때 조정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을 받은 국장이나 도지사는요, 자, 만일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게 되면요, 본인들이 직접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요, 직접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협의란 걸 근거해야 돼요. 밑에 협의 근거 나 있습니까? 이때는 공동으로 아니면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내용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일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다는 말은 둘 중에서 한 명은 조정 신청을 했고 한 명은 조정 신청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직접 조정해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일정한 기한을 줄 테니까 당사자 간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요, 이때는 직접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는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직접 조정은 안 된다고요. 일정한 기한을 줘서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요. 만일에 기간 내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때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자, 계획 수립하는 것은 원칙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 계획 수립권자들은요,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 계획에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립하는 기준. 자, 오른쪽 위에 가시면 29페이지에,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표 찍어주세요. 등은, 자, 아래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쳐주세요.
수립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원칙인데, 아마 이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보시면 박스에 1번 가시면요. 광역계획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되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기능 분담이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 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되도록 해야 되고요. 여건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게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이거든요. 지침.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요, 이 계획 수립권자가요, 수립을 할 때,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야 되냐. 수립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요, 자, 수립권자가 수립을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한테 승인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수립권자가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요, 먼저 기초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끝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 저희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요,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요, 자, 다음으로는 지방, 의회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자, 거기 오른쪽에 가단에 보시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및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나있습니까? 자, 먼저 수립을 하려면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양갈 1번에 기초조사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꺼주세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인구나 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사는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3번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요, 수립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 기초조사, 자, 정보 체계라는 것을 구축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데, 자,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 운영하게 되면요, 또 그럼 3년 가시면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해 간다고. 5년 동안 감시세요. 5년 동안 감시해주시고 확인 밑줄 꺼주세요. 그럼 3번에 그래서 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되면요, 이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이 변동사항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보라색 2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 있습니까? 오른쪽 가로 안에 공청회 있나요? 밑줄 꺼두세요.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자, 미리 뭘 열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과 관계 정보로부터 의견 들어야 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거죠. 자, 이때 공청회는요, 자, 청각석 가시면 어떻게 개최하냐면 밑에 작은 것이 있습니까? 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1번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공청회 개최하려면, 자, 일부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지역을 주된 부업자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보통 이 공청회라는 것은요, 자,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 청취하는 회의를 공청회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가지고. 그럼 이 공청회는요, 자, 우리가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간접적입니다. 공청회는요, 간접적이라고요. 혹시 그 안동에 사는 뭐 공청회 이런 거 참가하신 분 있습니까? 공청회하게 되면 보통 안동시청 있죠? 강당이나 아니 주민센터 강당 같은 데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 적시하는 회의를 여는 건데 이건 간접적인 방식이라고요. 다만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보통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는 잘 틀리게 안 내요. 공청회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요. 자, 지금 여기 A 강력시하고 자, B 도지역 이번에 이 지역 전체를 자, 광역객권으로 지정하고 싶다고요? 그럼 이때 이 광역객권 지정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자, 이제 공청회라는 걸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공청회 개최할 때요. 자, 지금 A 광역시하고 B 도지역 이 지역 전체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할 때요. 자, 만일에 여기 A 광역시에서만 공청회 한 번만 딱 개최한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군이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원래 이 공청회는요, 이렇게 광역계획 단위로 개최하되 이렇게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산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번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1페이지 가시면 자, 보렉스 3번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청지 있습니까? 그래서 수립권자가 자, 공청회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 듣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회 있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득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수립을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장구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발견하면 시도나 시장구수에 그리고 시군의회와 시장구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자, 만일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장이 직접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아니나 이 광역도시계획 안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도지사가 이 송부받은 서류를 나중에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국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청취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31페이지 가시면 밑에 중간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절차는 수립하는 절차였고요. 이 수립권자가 승인권자에게 이제 승인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요. 자, 이 승인권자는요. 자, 승인을 하려면 자,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는 이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때 심의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만일에 승인해 준 사람이 국장이 승인권자일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만일에 승인해 준 사람이 도지사가 승인권자일 때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 심의 거치고 나면 이제 승인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장이 승인한 경우가 나있을 텐데요. 자, 시도지사가 만일에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일단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국장이 승인해 주는 절차는요. 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이요. 승인을 하고 나면요. 승인한 서류를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한테 다시 서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 보내주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송부라 그럽니다. 승인한 서류를 다시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송부받은 서류를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걸 공고라 부르고요.
그리고 서류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열람이라 그러는데, 이때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은 가인토식에 승인하게 되면 자, 시도의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되며, 서류를 받은 시도의사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자, 시장이나 군수는 공동으로 관인토지계획 수립하거나 변경되면 이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도지사가 관인토지계획을 승인하려면요, 이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이때 도시계획에는 지방도시 내심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도지사가요 승인하게 되면 자, 시장 군수한테 서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내주는 것을 뭐라 부르고 송부를 하고, 그럼 송부받은 서류를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에다가 알리는 것을 공고라고 부르고, 서류에서 보여주는 것을 열람이라 하는데, 이때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됩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요, 자, 왜 수립하냐면, 자, 먼저 지정된 자,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이 광역계획권에 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하고, 이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일에 이번에 지정하려고 하는 광역계획권이요, 자, 둘 이상의 지금 시나 도에 만일에 걸쳐 있게 되면요, 이때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있습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한 사람은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이때는 국장이 지정했거든요. 지정하는 것은 광역계획권 지정은. 자, 그러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주면 여기서 계획 수립이 있습니까? 계획 수립은 누가요? 시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들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초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이 기초사 실시하게 되면 기초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데, 변동된 사항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적시를 위해서 뭘 열어야 돼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때 공청회는 간접적 연실 방식인데, 다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주기라는 거죠. 그러면 공청회 끝나고 나면요, 지금 우리 시나 도 지역에 보면 의회 있습니까? 시나 도에도 의회 의견 적시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때 승인은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국장이 승인하려면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협의는요, 관계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이 이제 승인하고 나면 시도지사한테 승인한 서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내주는 것을 송부를 하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송부받은 서류를 시도 공부에다가 알리는 것 공부를 하고, 서류를 내서 보여주는 것을 열람이라는데, 이때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근데 만일에 시도지사가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때 국장한테 승인 항서 받아야 되는데, 자, 만일에 시도지사가요 국장한테요, 자, 만일에 3년이 지나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3년이 지나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계획을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고요?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는 겁니다. 아까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좀 전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 적이 지금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고요. 도에 속해 있을 때 지정은 누가 할 거? 도지사. 도에 속해 있으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주면요, 앞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계획 수립은 누가 있죠? 도에 속해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려면요.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사 의무 정해야 돼요. 다음 기초사 이거 시작하게 되면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데 변동된 사항을 오늘 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사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는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청을 해야 돼요. 이때 공청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지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주라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시나 군지역도 의회에 있습니까? 의견 청취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때 승인은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협의는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지사가 승인 끝나니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가 승인해요. 승인한 수를 시장군수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보내주는 것은 송부를 하고 지금 시장군수가 송부받은 서류를 시군 공부에다가 알리는 것을 공고라 부르고 서류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을 열람이라는데 이때 1단계는 30 이상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시장이나 군수가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도지사에게요. 자, 만일에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럼 이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고요. 이 내용이 다예요.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이 내용 정도만 아시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유형 문제 나와도 잘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냐 그리고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이거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적이 둘 이상의 시나 도에 걸쳤을 때 지정은 누가 있고 국장이 있고 여기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도지사 시도에 걸쳤으니까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적이 같은 도에 속했을 때 지정은 누가 있고 도지사가 지정했고 여기서 계획 수립은 거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가 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광역도시계획에 나오는 문제 유형 맞출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항상 이거 잘 틀게 됩니다. 참 헷갈리죠 이게 처음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시험에서 잘 출제하거든요. 이거 몇 년마다 올해도 시험에서 나온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가지고 광역계획권의 단계적인 발전 방향을 이제 제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이 방향에 맞춰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기본적인 공간 구조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35페이지 가시면 챕터 3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가지고 어떤 계획이라 부르냐면 앞에 둘 다 도시 군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바로 도시 군 계획이라 부르는데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계획을 도시 군 계획이라 부르냐면 이 계획들은요, 두 가지 계획은 계획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도시군이라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시나 군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만 이 군 지역은요, 지금 도 안에 있는 군 지역 있죠? 도 안에 있는 군 지역만을 포함하지 우리 광역시에 있는 군이 있습니까?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자, 우리 도 안에도 군 지역 있죠? 근데 우리 대구광역시 같은 데 안에 보면 군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의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서는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든요. 왜 수립을 안 하냐면 이미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해버리니까. 군 지역에서는 수립 안 한다는 겁니다. 광시 안에 있는 군에서는. 자, 그래서 36페이지 가시면 제1장 총설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 있습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 1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시 또는 군, 그 옆에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 대상 지역이 이 카날 구역의 어떤 기본적인 공간 구조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을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안 붙여도 돼요. 자, 그럼 밑에 박스 2번 가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까? 자, 거기도 보라색 2번 가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 국민의 토지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 했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규제나 행위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이 계획으로서요,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위제한 받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이런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의 관계가 하나 있을 텐데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들어맞아야 된다 해서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단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일에 해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계속 내용이 다를 때는요, 이때는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더 우선 적용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행정계획의 위계질서라 불러요. 자, 이제 37페이지 가시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 수립권자들이요, 수립할 때 그 내용 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 속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이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이나 토지 이용 및 개발,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 환경의 보존이나 관리,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나 공간 녹지, 그 다음에 경관에 관한 사항이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좀 이따 볼 텐데요. 이 수립권자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밑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몇 읽어주세요.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가 정한다고요?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자, 이 기준을 국장이 정할 때요, 그 기준 내용 속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그려야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박스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만 제시하는 토지요,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어야 되고, 여건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요, 이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다른 사람이 수립하는데,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사항을 그래서 국장이 기준을 정합니다. 이제 38페이지 가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서 의무적 수립이 있고 재량적 수립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요, 수립은 누가 수립을 하는 거냐면, 아까 기본계획은 아까 도시군 계획으로서 수립 대상 지역이 6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기본계획 누가 수립할까요? 특별시장이 수립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특자시에서는 특자시장이 수립하고요. 자, 특자도에서는 특자도의사가 수립하고, 우리 도에 있는 시정에서는 시장이 수립하고, 군적에서는 군수가
자기 관할 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이 수립이 재량인 시나 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립이 재량이라는 말은, 자, 밑에 보시면 보라색 2번 있습니까? 재량적 수립. 자,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정하는 아래 시나 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립이 재량이라는 말은 아래에 해당하는 시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나 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 물어보면요,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물어봐요. 수립이 재량이죠. 재량적 대상적이 있다는 거는요, 이 시나 군적 제일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나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냐면, 밑에 박스 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박스에 1번하고 2번 적 있는데, 자, 지금 1번하고 2번 적이에요. 자, 지금 밑줄을 그을 텐데요. 밑줄을 나눠서 3번 그으세요. 그래서 먼저 박스 1번 가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속하지 않냐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느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 밑줄 그어두세요. 시나 군으로서 인구는 몇만이야? 10만이야. 밑줄 그어두세요.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나 군이 있는 위치 지역이요, 지금 수도권입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요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느냐, 광역시하고 경계도 같이 안 해야 됩니다. 시나 군으로서 인구는 몇만이야? 인구는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경상북도 지역 있습니까? 수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경상북도 지역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이쪽 제일 남쪽에 가면 대구광역시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이런 대구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경계가 안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시나 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입니다. 자, 우리 경북 북부지방에서 제일 인구 많은 시가 어디입니까? 경북 북부. 살고 계시는 안동. 북부지방에서 지금, 포항은 북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북부는. 우리 북부지방에서 보면, 경북 북부에서 보면요, 안동 인구 제일 많나요? 제일 많잖아요, 지금. 안동 한 15만 안 됩니까? 15만 좀 떨어졌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경북 북부지방에서 안동이 제일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안동이. 자, 그리고 우리 안동에서 위로 가면 행정구역이 어디로 바뀌죠? 경상북도. 봉화입니까? 안동에서 또 위로 가면 봉화 아니냐고. 봉화에서 우리 오른쪽 여기 가면 뭐 있습니까? 청송 아닙니까? 우리 청송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온 거죠? 영양 아닙니까, 영양? 영양 아니냐고. 우리 안동을 딱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요. 의성은 밑에 있잖아요. 의성은 밑이고, 그 다음에 예천 있고, 저기 위에 보면 영주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안동은 인구 1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15만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지금 안동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수립해야 될까요? 안동은 수립해야 돼요.
수립해야 되는 거 의무거든요. 수립권자가. 안동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은 안동시 기본계획 수립해놨다고요. 근데 지금 안동에 인접해 있는 봉화 있습니까? 수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하고 대구하고 경기도 안 붙어있고 인구도 10만 안 될 거예요. 봉화 한 6만? 5만? 그거밖에 안 될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봉화나 청송, 영양군 같은 지역은 수도권도 아니고 대구하고 경기도 안 붙어있고 인구도 10만이 안 되는 군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안동은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박스 2번에 거기 관할구역 전부에 밑줄거두세요. 이미 기본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인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밑줄거두세요. 신항으로서 항해 광역도시계획 내용 속에 기본계획 내용이 일부 포함, 모두 포함 밑줄거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 속에요.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는 이 신화군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화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잘 내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2번 가시면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있습니까?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시장수는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안동시 이렇게 이쪽 위에 보면 영주시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안동시가 영주시보다 인구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동시에서는 기본계획 원래 누가 수립해야 돼요? 안동시장이. 만약에 영주시에서는 수립하게 되면 영주시장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동시장이요.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인접해 있는 영주시에 있습니까? 이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연계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계 수립하려면요. 안동시장은요. 반드시 영주시장하고 사전에 협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인접한 시장 구수와 협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첫 번째로 잘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화군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을 보면.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39페이지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 보도록 할게요. 안 줘도 됩니다.